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막장 드라마를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제 인생이 막장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막장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광고회사는 늘 꿈에 그리던 회사로 어렵게 수차례 도전 끝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뼈를 묻겠다는 각오 하나로 입사 후 최선을 다했어요. 어딜 가도 이런 조건의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의 회사들에 비해서 대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저희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죠. 전 제 일을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어요. 매사에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사들 눈에도 좋게 보이기 십상이었죠.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친분이 있고 자주 함께하는 업체 직원이라 거의 같은 회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자주 보는 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일이 바쁠 땐 야근도 잦은 편이라 긴 야근 끝에 술 한잔은 딱 하고 마무리를 할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편히 대하며 친분을 쌓기도 했어요. 이런 자리를 이어갈수록 남편은 저에 대한 호감을 대놓고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지만 공적으로 엮인 관계라 사적으로는 얽히는 게 달갑진 않아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치만 남편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저를 소개해달라고 대놓고 대시를 했고 여러 차례 거부를 하던 끝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소개를 받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게 되었죠. 늘 회사 업무로만 보던 남편과 사적으로 둘만 만나니까 기분이 묘했고 또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사적으로 여러 번 만나면서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회사 사람들에게는 그냥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고만 말하고 비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며 공개 연애를 해서 좋을 건 없으니 말이죠. 가끔은 회사 직원들이 너무 친해진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일 때문에 서로 날카롭게 투닥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절대 사귀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오해한 거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을 연애했어요. 5년이란 꽤 긴 시간 동안 저도 남편도 승진을 한 번씩 하며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이라는 꿈을 함께 키우며 돈도 열심히 모았고 앞으로의 날들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름의 준비를 하며 연애를 했어요. 어차피 일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할 때가 많아서 데이트를 하며 돈 쓸 날이 별로 없어서 저절로 돈이 모이기도 했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회사 사람들에게 사실은 연애 중이었다는 사실과 결혼을 할 거라는 사실을 밝혔고 모두 깜짝 놀라며 축하를 거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까지 무사히 했어요. 조금 좋았던 건 다른 회사여도 거래업체라 내내 붙어서 야근할 때가 많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야근을 해도 눈치가 안 보인다는 게 좋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든 결혼이든 제가 한 달 내내 풀 야근을 하며 상대에게 괜시리 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치만 제가 풀 야근을 하면 반대로 남편 역시 풀 야근인 거고 늘 곁에 함께 있으니 저희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당당히 서로를 챙길 수도 있으니까 좋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남편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람과 연애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저희 회사 대표님이 굉장히 깐깐하고 예민하신 분이신데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이 인성이 좋고 센스 있고 일머리가 있다며 똑소리 나는 저런 사람을 보낸 거 보면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는 거라며 남편을 보고 회사를 택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그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남편은 내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몇 년째 계약 연장을 하며 이어오는 관계가 된 겁니다. 제 남편인데 저희 회사에서 평판이 좋고 좋은 말들이 돌며 듣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선남선녀가 결혼했다며 똑소리 나는 부부다. 일 잘하는 부부다. 라는 말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이미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몇 년째 남편이 담당자로 왔었는데 생판 모르는 직원이 온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은 어디 계세요? 아, 이제 제가 올 거예요. 네? 저희 그런 얘기 전달 못 받았는데 갑자기 왜요? 아마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실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싶으면서도 대체 무슨 이유이길래 하루아침에 처음 보는 직원을 보냈을까 싶었습니다. 왜냐면 꽤나 중요한 작업을 하는 역할이기에 신입 직원을 보낼 리가 없거든요. 남편이 그 회사 직급이 팀장이었는데 팀장급과 주임 이렇게 두 직원이 함께 와서 회의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함께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 남편이 제게 말을 해줬을 텐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어차피 곧 오실 주인님이 남편과도 친하지만 저랑도 오래 보셔서 엄청 친밀한 사이라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날 주인님도 오지 않으셨고 우선은 오신 직원분과 함께 일을 시작했고 마무리까지 했어요. 일을 마무리할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전 다 끝낸 후 전화를 받아 자취주정을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집이지.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주인님도 안 오시고 당신 대신에 신입 직원이 오고 상황 설명도 아무도 안 해주고 이거 너무 매너 없는 거 아닌가? 신입 직원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일했어 오늘.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내가 그런 일까지 하나하나 챙길 수 없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 해결하는 걸로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나 보네. 미안.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실 이건 부부라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업체와 업체 간의 대화였다면 충분히 화가 날 상황이고 매너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우선은 화가 나더라도 다음날 날이 밝고 회사에서 회사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해 존대를 하며 말해야겠다 싶어서 별말 없이 끊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퇴근한 지가 꽤 오래된 듯한 모습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팬티바람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끔 게임을 취미로 즐기거든요. 중독 수준은 아니라서 별로 터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야근도 없이 칼퇴를 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침밥은 먹지 않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쫙 하는 사람이었죠. 저 역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는데 남편 역시도 머리 손질하는 시간이 꽤 길어서 저희는 화장대를 쓰는 시간이 겹치며 싸우기에 남편이 일어나서 씻고 머리를 하는 동안 제가 씻고 나와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런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다림질도 빳빳하게서 구김 하나 없고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출근룩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상룩은 먼지가 있든 구겨져 있든 신경도 안 쓰는 편이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건이 있던 다음 날은 제가 일어났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머리도 하고 있지 않아 늦잠을 잔 줄 알고 놀란 마음에 빨리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안 씻고 양치랑 세수 안 할 거니까 먼저 씻으라고 했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깜짝 놀라서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몇 번을 되물었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머리하기 귀찮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씻고 나와 준비를 하는데 그때서야 일어나서 대충 세수와 양치만 하고 대충대충 옷도 입고 부지런도 안 떠는 모습에 놀랐어요. 누구보다 빨리 출근해서 아침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게 좋다던 남편이었지만 준비를 다 하고 다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 했어요. 당신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평소랑 너무 다른데? 내가 뭐가 달라? 아니 그렇잖아. 부지런도 안 떨고 왜 오늘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나도 이제 짬도 차고 했는데 대충대충 좀 하고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부지런 떨고 가꾼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 아무튼 얼른 가 먼저. 난 조금 더 있다가도 안 늦어. 심지어 남편은 지각할 수도 있는 시간에 걸쳤는데도 먼저 나가라며 누워있었고 결국 저는 출근을 해야 하기에 먼저 나왔습니다. 출근을 하면서도 하루아침엔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서 그런가 싶어서
바쁜 시즌 좀 보내고 나면 데리고 근교로 바람이라도 쐬러 다녀와야겠다 싶었습니다. 늘 남편을 회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남편을 볼 수 없으니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서둘러 일을 처리하고 한시라도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더 열정적으로 빨리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야근할 때는 천천히 여유롭게 했다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서둘러서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려고 애를 쓰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제가 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아침에 두고 간 것들과 다르게 놓여진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통의 위치들도 다 제각각으로 달라져 있었죠. 섬뜩하면서도 이유가 뭐지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보니까 분명 아침에 없던 쓰레기들인데 그새 잔뜩 쌓여있기도 했어요. 집중해서 하나씩 이상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니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분명 달라졌고 저에게 뭔가를 숨기는 듯 했는데 대놓고 물어보면 절대 말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홀로 다녀왔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갔으니 안부 인사로도 드리는 김에 혹여나 시모는 뭘 알까 싶어서 남편에 대해 얘기를 물어보며 슬쩍 떠봤어요. 어머님, 요즘 아범이 너무 피곤하다는 말 안 해요? 왜 피곤해하니? 보약을 치워줄까? 돈을 많이 번다고 타가 아닌데 지 건강을 챙겨야지. 아유, 보약을 치워다 먹여야겠네. 걔가 요즘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뭐가 안 보여서 그래. 돈 버는 재미에 빠지긴 했죠. 그래, 아주 똑똑했어. 너는 아주 남편 잘 만난 거야. 똑똑한 게 멀쩡히 다니던 회사 하루아침에 박차고 나오더니 그렇게 돈 벌 줄 누가 알았냐고. 안 그러냐? 시무를 떠본 결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를 통해 고액을 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모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 몰랐어요. 아범 회사 그만뒀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로 돈 버는 거예요, 대체? 뭐? 너 그럼 지금 맞장구 친 게 감히 시애미를 가지고 논 거냐? 싸가지 없이 내가 네 친구냐?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어차피 알게 될 거 그냥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일 하는지 말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숨기세요? 시끄러. 이딴 식으로 시애미 농락시키고 놀 거면 찾아오지 마. 시모는 극대노를 했고 저를 거의 쫓아냈습니다. 결국 시모에게는 제대로 된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가기 전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함께 일했던 남편네 회사 주임을 불러 얘기를 해봤어요. 그 주임은 굉장히 난처해했고 제가 퇴사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너무 황당해 했습니다. 대체 왜 대리님은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입장이 난처하죠. 그건 그렇죠. 미안해요. 난감한 부탁해서. 아는 척을 하지 않을 테니 말해줄 수 없을까요? 대체 뭔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우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들으면 대책도 못 세우니까. 그런데 대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퇴사 사유는 저희도 몰라요. 솔직히 김 팀장님 하루아침에 퇴사하신다고 통보하듯 말씀하신 거라 다들 벙 찌고 놀랬어요. 아시다시피 최연소 승진에 대우도 좋으셨고 연봉도 높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저희 사회에서는 100%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임과 얘기를 해보니 이쪽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듯 했고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끝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퇴사를 한 지가 무려 3달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고작 한 달쯤이거든요. 대체 이 사람이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대체 왜 저를 속이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에게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상황이든 거짓말을 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저에게 신뢰를 깨면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던 그 이유를 꼭 알아야 했죠. 전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 방에 있는 남편에게 들어가 얘기 좀 하자고 했고 남편과 거실로 나와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만 짧고 굵게 얘기해줘. 핑계 변명은 사절이야. 회사 그만뒀다는데 다니는 저 연기한 이유랑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말해봐. 아, 그것 때문에 지금 화난 거야? 내가 당신 속인 것 같아서? 여보, 속인 게 아니라 당신 지금 바쁜 시즌이라 신경 쓰지 말라고 말 안 한 거야. 나 똑똑한 거 알지? 내가 다 알아서 성공하고 돈 벌어 먹고 사니까 걱정 마. 회사에 묶여있는 시간에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알아? 팩트만 짧고 굵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엔 입이 아파. 그리고 당신은 이해도 못해. 그냥 똑똑한 내가 알아서 큰 돈을 잘 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딱 이 정도면 우리 내년 한강뷰로 이사 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 집은 특별히 그냥 내가 사주지. 당신 너 혹시 뭐 코인 주식 이런 거 아니? 비슷하지? 미쳤나봐. 멀쩡히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한다는 게 겨우 그거라고? 지금 그게 자랑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니? 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그렇게 대우해주는 곳이 어딨다고 그 좋은 곳에 박차고 나와서 한다는 게 고작 이거야? 차라리 가게를 차려서 당신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그때 친정엄마께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진정하고 받았어요. 엄마. 재은아, 김서방 요즘 잘 나간다며.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용돈으로 무슨 500만 원을 보내고 그러냐? 뭐라고? 500만 원을 보냈어 지금? 그래, 500만 원. 뭐야, 너 몰랐어? 아, 말했던 것 같다.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고. 꼭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 한다고 넉넉히 쓰시라고 주더라. 세상에 이런 사이가 어딨냐. 50만 원도 고마울 판에. 남편은 뭔가 압박을 하듯 저희 친정엄마께 대화 도중에 500만 원을 용돈이라고 송금했고 카톡으로 일하고 있어 통화는 못해 카톡을 보낸다며 능청스럽게 긴 장문의 카톡을 남기며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하길 유도하듯 오랜만에 집사람과도 통화 한 통 하며 모녀지가 따뜻한 시간 보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야근 사람이구나를 이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에게 거짓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났는데 이날 대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하는 행동이 못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충격적이었어요. 이날 저는 당장 그만하라는 입장이고 남편은 네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는 입장으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최초로 정말 야 너의 욕까지 써가며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모는 저희 집에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왔고 남편은 컴퓨터 방에서 문을 활짝 열고 제가 욕먹는 걸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 너 내가 경고했지? 아무렴 네 태가리가 똑똑하겠냐? 우리 아들 머리가 똑똑하겠냐? 위에 탈렸다고 다 똑같은 머리인 줄 알아? 넌 태가리, 우리 아들은 머리야. 무슨 차이인 줄 알겠어? 제발 입 닥치고 가만히나 있어.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쳐받아 먹지. 어머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딸 수야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세요? 그러다 손해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어쩌려고 그러시는데요, 대체. 2년이 끝까지 저주를 퍼붓네? 너 처맞고 싶어? 옛날 성격 나오게 하네, 진짜. 교양 있게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오씨, 우리 호준이는 어려서부터 톡소리 나던 영재였어, 영재. 걔가 하는 거면 뭐든 다 성공이었다고. 그니까 제발 냅두라고.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많이 따서 내가 5천을 투자해줬는데 하루에 1,000씩 주더라. 이거 보면 모르겠어? 좋으시겠네요. 알아서들 하세요. 시몬은 뺨을 치려고 손까지 확 올렸다가 치지는 않고 내렸어요. 이쯤 되니까 뭔가 빠른 손절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왠지 단순히 코인과 주식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만약 코인과 주식을 하는 거라면 왜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숨기고 보여주지도 않겠습니까? 결국 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에 잠들었을 때 핸드폰도 뒤지고 컴퓨터도 몰래 뒤지고 검색 기록도 보고 다 해본 결과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코인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었고 미친 거죠. 도박은 손을 잘라도 하는 게 도박이라고 했기에 절대 희망이란 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 애미인 시모가 저렇게 나서서 부채질을 해주는 상황이라 제가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모에게 쌍욕을 먹었고 남편 역시 고맙다고 하더군요. 부부라는 이유로 본인이 딴 돈 엄마 너한테 갈까 빡쳤는데 알아서 떠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전 저만의 삶을 되찾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1년 조금 안 된 시점에 장문의 카톡이 왔고 남편 이름과 내용은 남편이 현재 도박에 미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 타고 있다고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는 카톡이었습니다. 이게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퍼진 거죠. 심지어 빚이 쌓이다 못해 불법적인 일을 하다 연루가 되어 해외로 나가 숨어 산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고 수배 중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저랑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 알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인생을 사든 제 알 바 아니고 다 필요 없이 진짜 고민 없이 바로 이혼하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제가 만약 저때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기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이혼 준비 중에 돈을 확 잃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집 다 부수고 시모에게까지 울며 전화 오고 막 그랬는데 만약 그때 제가 함께 살던 중이면 제가 맞았을지 돈을 강제로 뜯겼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한 번이라도 엇나가다 제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